먼 유럽 땅에 한국을 목표 삼아 자주 국방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인데요. 한국 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리의 아침, 유명 국방 전문지라 데팡스 편집실. 커피 향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편집장이 엘로디 뒤몽에게 새로운 임무를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엘로디, 폴란드의 최근 국방 강화에 관한 특별 기사를 작성해주게. 특히 한국 무기 대량 구매 건에 초점을 맞추고. 엘로디는 놀란 눈으로 편집장을 바라봅니다. 32살의 이 프랑스 여성 기자는 유럽 방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명성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의구심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국산이라고요? 유럽의 최첨단 기술을 두고 굳이 한국 무기를요? 엘로디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동료들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프랑스의 방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이 사무실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편집장은 엘로디의 반응에 별다른 감정 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취재야. 폴란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무기들이 정말 효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지. 엘로디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폴란드의 최근 무기 구매 내역을 확인합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거대한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는 손. 필립 르클레르, 프랑스 최대 방산업체 출신으로. 지금은 라 데팡스의 선임 기자인 그는 엘로디의 선배이자 라이벌입니다. 우리 유럽 기술보다 나을 리 없어. 아마도 폴란드는 단순히 가격 때문에 선택했겠지. 그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증명해와. 엘로디는 확신에 찬 필립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에게는 유럽의 국방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화면을 가득 채운 한국 무기 사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정확히 그렇게 하겠어.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로디는 폴란드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에 작별을 고하며 그녀는 이번 취재가 한국산 무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우리의 확신을 뒤엎기도 하는 법이지요.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한 엘로디는 쌀쌀한 공기에 몸을 움츠립니다. 프랑스와는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반깁니다. 첫 취재지인 육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취재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K2 전차 운용 부대를 취재하고 내일은 공군 기지에서 FA-50 조종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엘로디는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육군 기지에 도착하자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폴란드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콜라이 바르토슈. 프랑스에서 유학한 경험 덕에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습니다. 뒤몽 기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부대의 K2 전차 훈련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콜라이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웃었지만 엘로디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취재 수첩을 꺼내며 바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소령님, 폴란드가 유럽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에 미콜라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답변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매우 철저한 분석과 비교 테스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가격은 물론 중요한 요소였지만 성능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말보다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엘로디는 미콜라이의 자신감에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훈련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K2 전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검은 위용을 뽐내는 전차 앞에서 엘로디는 예상보다 세련된 디자인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저를 납득시켜보세요. 과연 이 한국산 전차가 진짜 유럽의 레오파르트나 르클레르 전차를 능가할지 봐야겠네요. 미콜라이는 그녀의 도전적인 태도에 미소 지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악천후 상황에서의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유럽의 전차들이 어려움을 겪는 조건에서도 K2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드리죠. 엘로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콜라이와 그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를 넘어 두 사람은 각자의 자존심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엘로디는 미콜라이의 안내에 따라 관측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번 취재로 한국 무기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결심이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회색 구름이 잔뜩 몰려온 하늘 아래 훈련장은 비로 질척거리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미콜라이가 준비한 관측소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합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대부분의 전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훈련한다고요? 유럽에서는 보통 이 정도 날씨면 훈련을 연기하기도 하는데요. 엘로디의 말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콜라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쟁은 좋은 날씨만 골라서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모든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K2 전차가 진흙탕을 가로지르며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에 엘로디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가 알던 대부분의 전차는 이런 조건에서 기동성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전차의 출력과 균형 제어 시스템은 독보적입니다. 일반적인 전차가 무게 때문에 진흙에 빠지기 쉬운데 K2는 첨단 현수 장치와 출력 배분 기술로 이런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미콜라이의 설명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훈련장에는 인공 연막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시성이 극도로 떨어진 상황. 그러나 K2 전차는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포를 발사했고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엘로디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야에서 명중시킬 수 있죠? 첨단 열화상 장비와 인공지능 기반 표적 추적 시스템 덕분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전차도 테스트했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계속되는 훈련 과정에서 K2 전차는 기동성, 화력, 방어력에서 모두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급격한 방향 전환과 안정적인 주행 능력은 엘로디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미콜라이는 엘로디를 전차 근처로 안내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교한 제작 품질이 눈에 띄었습니다. 엘로디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전차의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미콜라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은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도 보게 될 텐데 더 놀라실 겁니다. 엘로디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취재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문가적 직관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야. 진짜 기술력이 있어. 미콜라이는 그녀의 변화한 표정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음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공군 기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엘로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오늘 목격한 장면들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그녀의 확신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고 쾌청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텔 발코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프로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오늘의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미콜라이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단정한 공군 제복을 입은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녀는 엘로디에게 경쾌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나 카민스키입니다. FA-50 전투기 조종사죠. 오늘 제가 직접 기자님을 하늘로 모시겠습니다. 엘로디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투기에 탑승한다고요? 안나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글로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직접 체험해 보셔야 진정한 성능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엘로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 기자로서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군 기지에 도착하자 활주로에 나란히 서 있는 FA-50 전투기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날렵한 몸체와 세련된 디자인이 첫눈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는 전투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체는 가벼우면서도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전투기입니다. 우리가 유럽 모델들을 검토했지만 유지보수 용이성과 실전 배치 속도, 그리고 비용 대비 성능에서 FA-52 월등했죠. 엘로디는 전투기 주변을 돌며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성능은 어떤가요? 최신 러시아 전투기와 맞닥뜨린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안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 점이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비행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전투기에 탑승했습니다. 엘로디는 뒷좌석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안전벨트를 매었습니다. 안나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이륙 준비 완료. 활주로를 질주하던 전투기가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강력한 가속력에 엘로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이내 폴란드의 넓은 하늘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부터 실전 상황을 가정한 기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엘로디가 네라고 답하기도 전에 전투기는 급격한 회전과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좌석에 강하게 밀착되었고 중력의 압박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체의 움직임은 매우 정교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기체의 제어 시스템은 파일럿의 의도를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저고도에서의 기동성은
같은 급의 어떤 전투기보다 뛰어나죠. 안나는 계속해서 다양한 전술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급격한 상승과 하강, 좌우 회전, 심지어 롤링까지. 엘로디는 처음에는 공포에 질렸지만 차츰 안나의 조종 실력과 기체의 안정성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후 엘로디의 얼굴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헤어스타일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습니다. 이런 조종 경험은 처음이에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 정말 놀랍군요. 그녀의 솔직한 감탄에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된 기술이죠. 이 전투기들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미콜라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뒤몽 기자님? 엘로디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실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가 대안이 아니라 진정한 첨단 기술이네요. 그녀의 인정에 미콜라이와 안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로디는 그제서야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에서의 둘째 날 취재를 마친 엘로디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오늘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화면에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기술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FA-50 전투기의 적어도 기동성과 정밀 제어 시스템은 유럽산 동급 모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한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필립 르클레르. 엘로디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로디, 어떻게 지내? 취재는 잘 진행되고 있나? 필립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예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오, 그래. 어떤 점이 흥미롭던가? 필립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엘로디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무기들의 성능이 생각보다 뛰어나요. 특히 악천후 속에서의 K2 전차와 FA-50의 기동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필립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로디, 자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우리 유럽 방산 업체들에게 이런 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나? 엘로디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제 임무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 언론이야. 국익을 생각해야지. 내일 아침 바르샤바에 도착할 테니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기고 엘로디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유럽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당연시해왔고 그런 관점에서 기사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실이 그녀의 편견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미콜라이를 기다리던 엘로디 앞에 필립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 비행으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엘로디, 오랜만이야. 필립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콜라이가 도착하자 엘로디는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필립 르클레르, 우리 잡지의 선임 기자예요. 그리고 이쪽은 미콜라이 소령,
제 폴란드 가이드입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필립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령님, 오늘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들과의 미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동행해도 될까요? 미콜라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후 일정이고 오전에는 K9 자주포 훈련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고 묘한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동안 필립은 끊임없이 미콜라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령님,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이 정치적 결정은 아니었나요? 기술적 측면만 본다면 유럽의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요? 미콜라이는 침착하게 응대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점차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엘로디는 불편한 심정으로 이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후에도 필립의 도발적인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화력 시연이 끝난 후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프랑스의 시저 자주포와 비교하면 사거리가 부족해 보이는군요. 이 말에 훈련을 지휘하던 폴란드 장교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콜라이가 빠르게 중재에 나섰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엘로디는 필립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전문적인 취재인데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구는 거죠? 필립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엘로디, 우리의 무기를 저버리면 당신 커리어에도 손해가 갈 거야. 라. 데팡스는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매체라는 걸 잊지 마. 엘로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진짜 이유가 저를 감시하려는 거였군요. 감시라기보다는 안내라고 하지. 올바른 방향으로. 필립의 말에 엘로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프로 기자로서의 양심과 프랑스인으로서의 애국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눈은 진실을 보았고 마음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행은 폴란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점심 식사 때의 언쟁 이후로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엘로디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도착하자 미콜라이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로디와 필립은 폴란드 관계자들이 프랑스 방산업체와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논의는 주로 기존 프랑스 장비의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필립은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들과 따로 자리를 갖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엘로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미콜라이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힘든 하루였을 텐데 잠시 산책이라도 할까요? 국방부 뒤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엘로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고 노란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르클레르 씨와는 오래 알고 지내셨나 봅니다. 미콜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로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라 데팡스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는 뛰어난 기자였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는 더 정치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겠군요. 특히 국방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요. 엘로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번 취재에 편견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 무기가 가격은 싸지만 품질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콜라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엘로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폴란드는 이렇게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나요? 단순히 성능과 가격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미콜라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나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미콜라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항상 위협받아 왔죠. 그래서 국방력 강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엘로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단지 성능이나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나라죠. 그들은 그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콜라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제안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방산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건 동등한 파트너십이죠. 엘로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콜라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우월한 위치에서 우리를 대하곤 했습니다. 부품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기술 이전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곤 했죠. 가을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엘로디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미콜라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린 단지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미래를 산 겁니다. 미콜라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엘로디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보지 못했던 국제방산 산업의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엘로디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미콜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저녁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바르샤바의 한 음식점으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폴란드 전통 요리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엘로디는 살짝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취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 안에는 단순한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 새로운 감정이 그저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예상치 못했던 것임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오늘의 발견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내가 지금까지 써온 어떤 기사와도 다를 것이다. 진실은 내가 파리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오하다. 다음 날 아침, 엘로디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절반쯤 완성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르샤바의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미콜라이를 만난 엘로디는 필립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르클레르 씨는 오늘 함께하지 않나요? 미콜라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독일 대사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베를린에서 나토 관계자들이 온다고 하더군요. 엘로디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토 관계자들이요? 무슨 일로요? 미콜라이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독일과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유럽 방위 산업 체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요. 엘로디는 놀랐습니다. 그런 정치적 압박이 있었군요. 네, 특히 독일은 우리가 그들의 무기 체계를 계속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나토의 무기 체계 통일성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미콜라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최근 나토 회의에서 독일 대표는 폴란드의 결정이 유럽 방위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킨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엘로디는 이 새로운 정보를 메모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방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치와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르샤바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방산 업체들의 폴란드 지사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박준호라고 합니다. 한국 방산협력단 폴란드 지부장이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한국인과 폴란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로디를 반갑게 맞이했고 곧바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와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박준호가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K2 전차의 현지 생산을 위한 시설이 건설 중이며 기술 이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과 폴란드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엘로디는 박준호와 개별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엘로디가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물론 유럽 내 기존 방산 세력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우리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고 있지요. 그런 반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능과 신뢰로 답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를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것이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한 폴란드 기술자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와 박준호에게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그는 엘로디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K9 자주포 중 하나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엘로디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함께 가도 될까요?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보안상 취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 폴란드 육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에서는 이미 한국 기술자들과 폴란드 군인들이 모여 문제를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그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문제 발견 후 단 2시간 만에 한국에서 전문가 팀이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실시간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임시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다음 날 아침에는 필요한 부품이 특별 항공편으로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대응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엘로디가 미콜라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콜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무기 시스템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합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미콜라이와 바르샤바의 전통 레스토랑에서 만난 엘로디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취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새로운 기사의 초안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처음 그녀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엘로디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최종 기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이는 라 데팡스 편집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폴란드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은 그녀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편집장이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로디, 기사는 준비됐나? 네, 방금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예상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되었지만 사실에 충실한 기사입니다. 편집장은 그녀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 한국 무기가 바꾸는 유럽 안보 지형. 흥미로운 제목이군. 엘로디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한국 무기는 단순히 저가 대안이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유럽 무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술 이전과 협력 방식이 폴란드의 방산 자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편집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필립은 이 기사에 대해 알고 있나? 엘로디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이 반대할 테지만 저는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려고 합니다. 편집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그럼 발행하지. 우리 독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파장이 클 것을 대비해야 할 거야. 그날 저녁 엘로디의 기사가 라 데팡스 온라인판에 실렸고 즉시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날부터 기사는 수만 번 공유되었고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방송사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다른 유럽 국가의 언론들도 그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 업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을 발표했고 나토 내에서도 이 기사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독일 국방부는 폴란드의 결정이 유럽 방위 체계의 일관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필립도 그녀에게 실망감을 직접 표현했습니다. 자네가 이런 기사를 쓸 줄은 몰랐네. 프랑스 방산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 엘로디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제가 본 것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우리 유럽 방산 업체들도 이것을 교훈 삼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기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방위 산업 협력에 관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사례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행 일주일 후 엘로디는 라 데팡스의 베테랑 기자들에게 초대받아 특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취재 과정과 발견한 사실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럽의 우수성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다양한 강자들이 경쟁하는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빠른 대응력,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엘로디는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폴란드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콜라이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뒤몽 기자님, 탁월한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보도는 우리의 결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K9 자주포 훈련에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길 기대하면서 마이너스 미콜라이. 이메일을 읽은 엘로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파리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변화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찾아온다. 잠시 후 그녀는 미콜라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저 역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엘로디는 이제 국방 전문 기자로서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무기 소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새로운 협력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책상 한쪽에는 폴란드에서 가져온 K 전차의 작은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콜라이가 선물로 준 이 모형은 이제 그녀에게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석양이 파리의 지붕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다음 폴란드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이 가장 크게 뒤집어질 수 있다. 진정한 기자의 임무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